모든 것을 포기하고 찾은 곳. 강원도 깊은 산속의 농명원. 그곳은 화려한 서울과는 완전히 단절된 신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운명처럼 테라피스트 이안을 만났죠. 그는 저를 치유해야 할 사람이 아닌 다듬어야 할 예술 작품으로 보았습니다. 제 탄생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껍데기를 벗겨내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화려한 경력과 치장. 이안은 제 구두부터 블라우스, 그리고 마지막 속옷까지 세상의 장식들을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생전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무방비 상태. 그의 손길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화의 의식이었어요. 따뜻한 물이 제 몸에 부어졌을 때 굳어있던 어깨의 긴장과 메마른 영혼의 피로까지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이안의 손은 강력했지만 비단처럼 섬세했고 저는 순수한 소재로서 베드 위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은밀한 부위는 고객님께서 직접 정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숭고한 예술의 과정을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저는 제 모든 감각을 이안에게 투항했어요. 여성 전용 샤워젤과 초극세사 브러쉬가 제 은밀한 부위에 닿았을 때 저는 낯선 감각에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예민하고 섬세한 감각이었죠. 제 피부는 완벽하게 다듬어졌고 잃어버렸던 원초적인 아름다움의 감각이 격렬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안은 마지막 도구를 가져왔어요. 이제 수염과 정화의 단계입니다. 속삭이듯 저를 메마르게 했던 슬럼프. 과연 한 장인의 가장 고결한 손길이 꺼져가던 천재 스타일리스트에게 새로운 창의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었을까요? 궁극의 아름다움을 향한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여정이 곧 시작됩니다. 서연은 이 나라에서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때 그랬죠.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B급 배우도 곧바로 A급으로 도약했어요. 사람들은 서연에게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거창한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자락, 완벽하게 계산된 액세서리, 그리고 배우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내는 그녀의 통찰력은 그야말로 마법이었어요. 서연은 자신이 최고의 예술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그녀의 이름은 성공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마법에는 유통기한이 있나 봅니다. 서연은 지금 자신의 작업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사방은 최고급 천들과 수백 벌의 옷, 그리고 눈부신 보석들로 가득 차 있었죠.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탓에 스튜디오는 불 꺼진 폐허 같았습니다. 커피 냄새와 섬유먼지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어요. 그녀는 허리까지 오는 스케치 더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손은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지만 그림들은 하나같이 영혼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했던 작업의 재탕 혹은 해외 잡지에서 본 아이디어의 어설픈 변형이었죠. 그 흔한 반짝임 하나 없었어요. 그녀의 시그니처였던 독창성,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 창의적인 불꽃이 완전히 꺼져버린 듯 했습니다. 다음 주면 골든 트로피 시상식이 있어요. 그녀가 맡은 배우는 바로 강주원이었죠. 강주원은 올해의 대상을 예약한 그야말로 대한민국 연예계를 대표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에게는 최고의 명예인 동시에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임무였습니다. 이 시상식의 스타일링은 서연의 커리어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작품이었어요. 시간은 초 단위로 서연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디데이 7. 서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두피가 얼얼할 정도로 쥐어짰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눈앞의 수많은 옷과 보석들은 더 이상 영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혐오감마저 느껴졌죠.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해왔던 화려함이 모두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창의력 고갈. 그것은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소리였어요. 나는 끝났어.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스튜디오의 조명 아래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인간인지 절감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은 이제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현재의 서연을 짓눌렀죠.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준영이었어요. 그는 그녀의 연인이자 성공 가도를 걷는 유명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서연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준영은 방을 가득 채운 절망적인 분위기를 금세 알아차렸어요.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서연은 준영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꼈습니다.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준영아.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어. 난 이제 끝났나 봐.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그 안에는 깊은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준영은 서연을 꼭 안아준 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끝나긴 뭐가 끝났어. 너는 서연이잖아.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그냥 잠깐 쉬어가면 돼. 내 영혼이 지금 SOS 신호를 보내는 거 몰라? 그는 서연의 헝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예약했어. 강원도에 있는 농명원 리조트. 거기 마사지가 유명하대. 폰 꺼놓고 이틀만 다녀와. 딱 이틀만. 주원이한테는 내가 잘 말해 놓을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안 돼. 내가 지금 어떻게. 다음 주가 시상식이야. 난 여기서 계속 머리를 쥐어짜야 해. 여기서 벗어나면 더 불안해질 거야. 그녀는 준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초조함과 불안이 그녀의 몸짓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준영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죠. 내가 여기서 종일 앉아 있는다고 뭐가 달라졌어? 이 엉망진창 스케치들 봐. 이건 내 평소 실력이 아니야. 내 영혼이 텅 비었는데 뭘 채워 넣겠다는 거야? 준영의 말은 차갑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차가운 진실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마른 세수를 하며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계속 썩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화려함의 감옥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야 했습니다. 알았어. 이틀만, 딱 이틀만 다녀올게. 하지만 약속해줘, 준영. 내가 돌아오면 그때까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내가 내 옆에 있어줘야 해. 서연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당연하지. 가서 푹 쉬어. 그리고 내 안에 가장 깨끗한 감각을 다시 찾아와. 준영은 그녀의 가방을 챙겨주었습니다. 서연은 스튜디오 문을 나서기 직전 거울 속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커리어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문제의 씨앗은 바로 그녀의 메마른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그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 알 수 없는 깊은 숲속의 리조트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스타일리스트 서연의 재탄생을 건 절박한 탈출이었습니다. 서연은 준영의 차 뒷좌석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죠. 지긋지긋한 도시의 소음 대신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산과 바다가 보였어요. 차가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접어들수록 그녀의 신경을 긁던 예민함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벌써 도착했네. 준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잔잔했어요. 농명원. 사슴이 우는 정원이라는 이름처럼 리조트는 한국 전통 건축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속에
깊이 숨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번쩍이는 간판은 없었어요. 대신 짙은 회색 기와 지붕과 나무의 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구조물이 안개 낀 소나무 숲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서연은 문득 자신이 수백 년 전에 어느 고요한 공간으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잘 왔어. 서연아. 여기 공기 좀 마셔봐. 준영이 그녀의 손을 잡고 깊은 숨을 쉬도록 유도했어요. 서연은 코끝으로 들어오는 맑고 신선한 공기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상식, 강주원, 스케치 더미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평화도 잠시 리셉션 데스크에서 직원의 안내를 듣자마자 서연의 초조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분을 위해 특별한 심리 테라피를 준비했습니다. 본원의 방침상 영혼의 재정화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고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님께는 해의 방이, 동행분께는 달의 방이 배정되었습니다. 준영과 함께 온 여행이었는데 숙소뿐만 아니라 테라피까지 따로 받아야 한다니 서연은 당황했어요. 네, 잠시만요. 따로따로요? 저희 부부인데, 아니, 연인인데 같이 받을 수는 없나요? 서연은 살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안함이 목소리 톤에 섞여 나왔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깊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저희 농명원의 심리 테라피는 자신의 가장 본질적인 감각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타인의 존재는 무의식적인 가면을 만들죠. 완전히 홀로 존재해야만 고객님의 메마른 영혼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철칙입니다. 메마른 영혼.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직원이 자신의 상태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준영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이틀만이야. 난 내가 여기서 내 자신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가서 내 안의 불꽃을 다시 찾아와. 준영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 단절이 그녀에게 필요한 가장 극적인 처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알겠어요. 그럼 준영, 이틀 뒤에 봐. 서연은 준영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직원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들이 헤어지는 모습은 마치 서로 다른 운명을 향해 걷는 것처럼 쓸쓸하고 비장했습니다. 직원을 따라 테라피 공간으로 이동하는 길은 마치 미로 같았어요. 돌담과 작은 대나무 숲길을 지나 서연은 마침내 해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곳은 방이라기보다 자연 그 자체를 담아낸 거대한 액자 같았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밖으로는 울창한 소나무 숲 너머로 햇살이 부서지는 푸른 동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인위적인 치장에서 벗어난 순수한 자연의 압도적인 아름다움 앞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와, 서연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요. 그녀가 평생을 쫓아다녔던 완벽한 구도와 황금 비율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나무 바닥 위에 앉자 직원은 곧 테라피스트가 올 것이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물러났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차의 향기는 은은하고 복잡 미묘했어요. 그녀는 그제야 긴 여행과 압박감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문이 열리고 이안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단아한 모시 소재의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훤칠한 키에 살짝 그을린 피부가 건강해 보였죠.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서연의 영혼을 깊이 꿰뚫어 보는 듯한 숭고한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그를 보자마자 그가 단순한 마사지사가 아님을 직감했어요. 그는 아름다움을 다루는 장인, 어쩌면 자신과 같은 예술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이하는 서연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교하고 느려서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서 오십시오. 서연님. 저는 이안이라고 합니다. 지친 고객님의 영혼에 재탄생의 영감을 불어넣어 드릴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탄생의 영감. 이하는 그녀가 이곳에 온 궁극적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하님. 서연은 간절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낯선 운명에 자신을 내맡기겠다는 마지막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탈출이 이제 진정한 정화의 의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녀의 스타일리스트 커리어가 다시 시작되거나 아니면 영원히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고요.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낯선 운명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이하는 그 간절함을 놓치지 않았죠. 그는 빙글에 미소를 짓더니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주 깨끗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하얀 못이 수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재탄생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껍데기를 벗겨내야 합니다. 서연님. 이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은 서연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껍데기. 그래요. 자신이 5년간 화려하게 치장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껍데기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잠자코 이안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으로 번쩍였어요. 이안은 서연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서두르는 법이 없었고 마치 고대 예술 작품을 다루는 장인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서연의 발부터 천천히 손을 가져갔습니다. 먼저 그녀의 구두를 벗겼어요. 그리고 얇은 실크 양말까지 벗겨낸 뒤 발을 부드러운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발은 땅의 에너지를 가장 먼저 받는 곳입니다. 가장 피곤하고 가장 솔직한 부분이죠. 그의 설명은 마치 의식의 일부 같았습니다. 서연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대접에 온몸이 찌릿했습니다. 평생 남의 옷을 입히고 벗기는 일만 해왔는데 지금은 자신이 그 피사체가 된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확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 낯선 경험이 그녀의 예술가적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이하는 이제 상의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서연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찰칵, 찰칵. 작은 단추가 풀릴 때마다 세상의 압박감도 함께 풀려나는 것 같았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얇은 실크 블라우스를 조심스럽게 벗겨냈고 서연의 어깨에 남아있던 긴장까지 함께 거두어가는 듯 했습니다. 모든 장식装饰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본질 반즈이 드러납니다. 이하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서연의 허리에 닿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속옷까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벗겨주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낯선 이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 본 적은 단언컨대 없었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부끄러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지금 벌거벗은 서연이 아니라 순수한 소재로서 여기에 존재하는 거야. 옷이 모두 사라지자 이하는 서연을 부드러운 순면 천으로 감싸 마사지 베드에 눕도록 안내했습니다. 서연은 마침내 베드에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시야에는
오직 통유리 너머의 소나무 숲과 바다만이 가득했죠. 세상의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화의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몸을 수세정합니다. 오랫동안 쌓인 피로와 세상의 먼지를 씻어내야 합니다. 이하는 부드러운 천을 치웠습니다. 서연의 등과 허벅지에 따뜻한 물이 천천히 부어졌습니다. 물의 온도는 완벽했어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죠. 서연은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아기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긴장이 완전히 풀리자 굳어있던 어깨 근육이 저절로 이완되었습니다. 온몸이 느긋해졌어요. 이하는 물을 부으면서 동시에 손으로 서연의 등을 부드럽게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력했지만 동시에 비단처럼 섬세했습니다. 서연은 그 손길에서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 자신의 몸을 가장 고결한 예술 작품으로 다루는 장인의 정신을 느꼈습니다. 이윽고 이하는 서연의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은밀한 부위는 고객님께서 직접 정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숭고한 예술의 과정을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숭고한 예술의 과정. 서연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그곳은 늘 감추고 치장해야 하는 어쩌면 불완전한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하는 그곳마저도 예술의 과정에 포함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음란함이나 부끄러움이 아닌 오직 순수함과 완전함을 향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단호했습니다. 이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서연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격렬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스타들의 스타일링을 책임졌던 마이다스의 손 서연이 자신의 모든 감각과 영혼을 상대에게 완전히 투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하는 그녀의 결정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곧 여성 전용의 은은한 향이 나는 샤워젤을 은밀한 부위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극세사로 만들어진 아주 작고 부드러운 브러쉬를 들었습니다. 이 브러쉬는 피부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섬세했어요. 이하는 주름 사이사이를 조심스럽게 문지르며 서연의 피부에 남아있던 작은 각질까지 꼼꼼하게 제거했습니다. 서연은 낯선 부위에 닿는 낯선 감각에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감각은 자극적이지 않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섬세하고 예민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빠르지 않았지만 잠시 후 서연은 자신의 피부가 완벽하게 다듬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으로 덮어두었던 그녀의 가장 솔직한 소재가 지금 이한이라는 장인의 손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캔버스로 재탄생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메마른 영혼 깊은 곳에서 잊고 지냈던 원초적인 아름다움의 감각이 격렬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하는 이제 클렌징을 마무리하며 또 다른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수염과 정화의 단계입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을 씻어내고 가장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연은 이한이 다음에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호기심과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다음 순간에 벌어질 감각의 충격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한의 말이 끝나자마자 서연은 온몸의 감각이 하나의 점으로 모이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또 다른 도구를 들어 올렸어요. 그것은 아주 얇고 유연한 플라스틱 튜브였습니다. 튜브 끝은 부드러운 공 모양이었고 뜨거운 물이 연결되어 있었죠. 이하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그 튜브를 천천히 서연의 은밀한 부위에 가져갔습니다. 스륵.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서연은 완전히 몸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안의 손에 의해 가장 솔직한 상태로 정화되고 있었습니다. 튜브를 통한 물의 순환은 몸 안의 깊은 곳까지 깨끗하게 씻어내는 듯 했어요. 자극은 없었습니다. 오직 믿을 수 없을 만큼 섬세하고 정제된 감각만이 남았죠. 서연은 온몸의 세포가 열리고 닫히는 느낌, 5년 동안 굳어있던 예술가의 신경이 다시 깨어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쉴 때마다 몸속 깊은 곳까지 맑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인위적인 것들로 나를 덮어왔던가.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값비싼 보석, 끊임없는 경쟁, 거짓된 미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둘러싼 두꺼운 껍데기였어요. 그 껍데기 속에서 그녀의 감각은 질식하고 있었죠. 지금 이안의 정화의식은 그 껍데기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극한의 이완과 해방감에서 오는 순수한 눈물이었죠. 세척과 정화의 의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안은 부드러운 순면 타월로 서연의 몸에 남은 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피부는 매끄럽게 빛을 발했고 서연의 온몸은 갓 태어난 아기처럼 가볍고 깨끗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재탄생의 순간입니다. 이안은 마침내 서연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의 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신 거울을 가져왔어요.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모습은 분명 자신의 몸이었지만 마치 시간을 되돌린 듯 완벽하게 정화된 상태였어요. 피부는 맑고 투명했습니다. 수많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얼룩졌던 어두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었죠. 하지만 서연이 가장 놀란 것은 그녀가 늘 불완전하다고 여겼던 자신의 가장 은밀한 부위였습니다. 그곳은 마치 갓 피어난 봉오리처럼 건강한 옅은 분홍빛을 띠고 있었어요. 주름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은 부끄럽기보다는 오히려 숭고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충격. 서연은 거울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름다움을 다루는 일을 해왔지만 인위적인 치장이 없는 순수한 아름다움이 이토록 강렬하게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어요. 이안은 조용히 서연의 어깨 뒤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었죠. 서연님, 당신의 몸은 완벽한 소재입니다. 가장 고결한 아름다움은 인위적인 치장이 아닌 본질적인 순수함에서 나옵니다. 본질적인 순수함. 이안의 그 한마디는 서연의 굳어있던 머릿속을 벼락처럼 관통했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그녀는 주체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슬럼프의 원인은 새로운 화려함을 찾으려 애썼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더 강한 장식, 더 자극적인 색깔, 더 거대한 디자인을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금 거울 속에서 발견한 것은 모든 장식을 벗겨낸 후 드러나는 강주원 배우 본연의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러파인드 에선스, 정제된 본질. 서연은 당장이라도 스튜디오로 달려가 새로운 스케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강주원 배우의 고유한 피부 톤과 몸의 선을 살리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결코 범접할 수 없는 미니멀 스타일링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완성했습니다. 복잡한 패턴과 보석들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한 줄기의 실크 드레스와 완벽하게 정화된 그녀의 피부 광채만이
무대를 압도할 수 있었죠. 서연은 감격에 벅차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예술가로서의 광채, 창의력의 불꽃이 그녀의 눈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초췌했던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생기와 열정, 그리고 확신이 가득했죠. 이안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찾아야 할 가장 완벽한 콘셉트를 찾았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저에게 예술가로서의 재탄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서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모든 압박감은 사라지고 오직 새로운 창조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열망만이 격렬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슬럼프는 끝났어요. 그녀는 다시 최고의 스타일리스트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안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술가로서의 재탄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서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모든 압박감은 사라졌어요. 대신 새로운 창조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열망만이 격렬하게 솟아올랐죠.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서울로 돌아가 이 영감을 현실로 만들어야 했어요. 그녀는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사지샵 문을 나서자 준영이 환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서연아, 너 혹시 여기서 마법이라도 부린 거야?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아침이랑 사람이 바뀌었잖아. 서연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몇 년 만에 느껴보는 해방감 가득한 미소였어요. 마법이 아니라 본질을 찾았어, 준영아.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전부 알게 됐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준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쉬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겠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강원도를 넘어 서울의 스튜디오를 향하고 있었어요. 아니, 쉬는 건 나중 문제야. 지금 당장 이 영감이 사라지기 전에 돌아가야 해. 나 강주원 배우의 스타일링을 완전히 바꿔야 해. 준영은 그녀의 불타는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녀의 눈은 다시 최고의 자리에 선 예술가의 눈이었습니다. 알았어. 우리가 왔던 것보다 더 빨리 돌아가 줄게. 서연, 내가 해낼 줄 알았어. 그들은 그 길로 농명원을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연의 마음은 오직 하나, 더 러파인드 에선스를 완성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복귀한 서연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망설임이 없었고 명령은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팀원들은 놀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폐인처럼 앉아있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화려한 장식은 제외합니다. 드레스는 가장 순수한 아이보리 실크 한 벌. 액세서리는 단 하나, 배우 본연의 피부를 돋보이게 할 섬세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만 사용할 거예요. 서연의 결정에 팀원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서연 언니, 잠깐만요. 골든 트로피 시상식이에요. 주원 언니가 작년에 비해 너무 심심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언론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막내 코디네이터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팀원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심심하다는 평가? 괜찮아요. 우리가 보여줄 건 치장이 아닌 고결한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 주원 배우를 억지로 꾸미는 게 아니라 그녀가 가진 본질적인 우아함을 세상에 드러낼 거예요. 이안이 나에게 가르쳐 줬듯이
본질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 앞에서 아무도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직접 강주원 배우의 피부 관리에 매달렸습니다. 최고의 드레스를 찾기보다 배우의 몸을 가장 완벽한 캔버스로 만드는데 집중했죠.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느꼈던 순수함과 깨끗함을 그대로 강주원에게 이식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골든 트로피 시상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연의 심장은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불안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격렬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강주원 배우는 서연의 손길을 거쳐 재탄생했습니다. 아주 얇은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몸에 흐르듯 감겼고 최소한의 메이크업은 그녀의 맑은 피부 톤과 깊은 눈빛을 압도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어떤 장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배우 본연의 아름다운 선만이 살아 숨쉬었죠. 레드 카펫 대기 구역. 강주원은 긴장한 듯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나 너무 단순해 보이지 않아? 다른 배우들은 다들 엄청 화려한데. 서연은 주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걱정 마세요, 주원 씨. 당신은 지금 가장 완벽한 상태예요. 본질은 압도적입니다. 가서 모든 치장을 벗어던진 당신의 우아함을 보여주세요. 드디어 강주원이 레드카펫에 발을 디뎠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시상식장의 수많은 조명과 플래시가 강주원을 향해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배우들의 화려하고 복잡한 스타일링 사이에서 그녀의 지극히 단순하고 순결한 모습은 마치 폭풍 속의 고요처럼 강력한 존재감을 뿜어냈죠.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을 제시했습니다. 폭발적인 반응. 언론과 평론가들은 즉시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클래식의 재발견,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한을 보여주다. 푸유 그레이스 순수한 우아함 나는 찬사가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서연의 스타일링은 시상식의 모든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제시한 사건이었어요. 서연은 백스테이지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승리, 그리고 영혼의 재탄생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슬럼프에 갇히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뒤 평론가들의 극찬 기사를 읽으며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성공은 강원도의 고요한 산속, 이안과의 고독하고 신비로운 심리 테라피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안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몸에서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고 본질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히 치장 속에서 길을 잃었을 거예요. 진정한 스타일링은 가리는 것이 아니라 빛나게 하는 것이었군요. 서연은 새로운 열정을 품고 다음 프로젝트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예술 세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더 깊고 고결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스타일리스트를 넘어 아름다움의 본질을 찾는 예술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